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만에 7만 5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1만 9,542명으로 9월 말 대비 7만 4,698명이 줄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말 이후 2년 4개월째 감소세입니다. 실제로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아파트 분양가는 한 달 만에 다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1월부터 10월 말까지 24개 단지에서 3,290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청약을 진행했는데 이 순위 청약에 51만여 명이 몰리며 평균 청약 경쟁률이 155.1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무용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유지가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월 납입액 한도 상향, 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등 이 제도 변경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매매 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전달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11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지수 역시 119.6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보증금 5억 원, 월세 175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달 사이 월세가 약 2배 올랐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월세 등 다른 주택 유형의 월세도 동반 상승세입니다. 이처럼 월세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강화한 대출 규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후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며 이에 따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이 건설업황 부진, 금융이자 증가 등으로 재무 개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매출 원가율이 적정선을 초과한 데다 이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확산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모습인데요. 여전한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주택 경기 위축 국면에 내년 실적 정상화 또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업계 한파가 길어지면서 중견 건설사들도 실적 부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중견 건설사 중 코오롱 글로벌과 동부건설, 금호건설, 신세계건설 등이 올 3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올 3분기 잠정 실적은 영업 손실 210억 원입니다.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잠정 실적 공시 뒤에는 서초 스포렉스 토지와 건물을 그룹 계열사인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4,301억 원에 양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가 양도 목적입니다. 금호건설도 지난 3분기 1,574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대규모 터널 공사 수주 등 잠재적 원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며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났습니다. 동부건설도 올 3분기 219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신세계건설도 54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8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에 빠진 건설사들은 저마다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실적 반등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자신만의 특화 분야를 내세워 부족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지난 3분기에는 두산건설과 HLDNI 한라 등 실적 상승을 끌어낸 중견사들도 존재합니다. 중견 건설사들이 길어지는 불황을 딛고 실적 반등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가 22년 만에 새 단장에 나섰습니다. GS건설은
구성원과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와 혁신을 이루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GS건설은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자이 리 이그나이트 행사를 열어 새롭게 바뀐 브랜드 이미지와 철학을 공개했습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브랜드 방향성이 달라진 것이 특징입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는 리브랜딩은 고객 지향과 신뢰의 가치를 담아 실체가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려 했으며 지난 1년간의 혁신 노력이 리브랜딩에 반영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성을 넘어 고객의 삶과 감성을 담아낸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별도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운용하지 않고 자이 단일 브랜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연말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분양 타이밍을 잡던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내년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미뤄왔던 분양 물량을 선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 홍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물량 밀어내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내달 전국 24개 단지에서 2516가구가 분양합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15,370가구로 이 가운데 수도권 일반 분양분은 7,267가구 규모입니다. 분양가가 가파르게 치솟는 데다 내년에는 공사비 상승과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는 등 분양가 상승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 청약시장의 경쟁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수요 유입이 조금 활발했지만은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누적된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공급시장 자체가 정색 국면에 있어요. 이런 심리들이 아무래도 청약시장에도 많이 반영될 것 같고 연말까지 서울 주요 분양단지는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방배 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레미안 원페를라, DLNC가 서초구 방배동에서 3익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아크로 리츠 카운티,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서울원 아이파크,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이 있습니다. 입지와 분양가 등에 따라 지역별로 옥석 가리기가 지속되는 만큼 입지와 시세 대비 분양가 등을 잘 따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서울 서남권 광역 중심지로 거듭나는 마곡지구가 최근 주요 기업의 R&D 연구단지를 비롯해 방송, 문화, 미디어 기업 등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우미건설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가까이 되는 규모의 혁신 업무지구를 조성해서 마곡지구를 강남 여의도를 잇는 서울의 대표 업무지구로 조성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송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미건설이 서울의 새로운 업무시설로 주목받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선시공 후분양 방식의 업무시설 분양에 나섭니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의 지식산업센터 뉴브 클라우드 힐스 공급을 본격화합니다. 뉴브 클라우드 힐스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 연면적 99,651제곱미터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 생활시설이 함께 공급됩니다. 뉴브 클라우드 힐스는 202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여의도, 광화문, 강남을 잇는 서울 제4의 업무지구 마곡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최근 주요 기업의 R&D 연구단지를 비롯해 방송, 문화, 미디어 기업이 어우러진 서울 서남권 광역 중심지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재 마곡지구에는 LG를 비롯해 S-오일, 넥센타이어, 코오롱, 롯데, 이랜드 등 199개 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만큼 기업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호선 양천 향교 역세권 입지에 공항철도 환승이 가능한 마곡나루역도 가깝습니다. 주요 업무지구 중 가장 높은 녹지 비중도 특징입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곡 인근 당산과 구로 등의 업무지구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후반대인데요. 뉴브 클라우드 힐스는 2천만 원 초반대입니다. 장기화하는 건설 부동산 불황에 맞서는 선시공 후분양 방식의 지식산업센터가 거둘 분양 성적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더 함께 하시죠. 송정은 기자와 함께 화제의 청약 단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4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갑니다.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청약 일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네,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이 대표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을 분양합니다. 이 본래 연말부터 이른바 밀어내기 물량이 늘어나면서 분양 시장이 평소보다 활발해지기는 하는데요. 이 내년에도 공사비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또 최근 발표된 PF 개선 방안도 신규 아파트 공급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올 연말 주택시장은 수요자들이 좀 더 서두르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분양하는 단지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공급되는 서울원 아이파크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지인 서울원에 조성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참고로 HDC 현대산업개발도 2028년경에 본사를 용산에서 이곳 서울원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이 노원구 화랑로 45길 14번지 일원에 들어섭니다. 총 1,856가구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모두 일반 분양 대상이고요. 이외에도 레지던스 768가구, 공공임대 408가구를 포함하면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49층 8개 동, 아파트는 6개 동 규모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답게 전용 면적 구성이 아주 다양합니다. 59, 72, 74, 그리고 84, 91, 105, 112, 120, 펜트하우스는 143에서 24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타입 면적이 제공됩니다. 84제곱미터가 600가구가 넘고요. 105제곱미터와 120제곱미터가 336가구로 뒤를 잇습니다. 총 32개 주택형을 통해 다양한 고객층의 니즈를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러리형 복도와 호텔식 욕실 설계 등을 적용해 이 세대별 프라이버시를 확보했습니다. 대화형 AI 홈비서 시스템, 스마트 주차 시스템, 음식물 쓰레기 자동 배출 설비, 로봇 딜리버리 등 첨단 기술을 적용했고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AI CCTV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화재 감지와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원의 아파트 외에도 서울 동북권 지역 첫 5성급 호텔과 오피스, 복합 쇼핑몰, 레지던스 등을 함께 조성해서 이 반경 1km 안에 일과 주거, 문화, 휴식이 연결되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원 아이파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면서 강북 대장주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지 주변 교육 환경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도보권에 한천초등학교가 위치했고요. 석계초, 석관중, 석관고, 한천중, 동산고, 대진고 등 중고등학교도 가깝습니다. 이 주요 대학들도 가까이 위치했습니다. 광운대를 비롯해서 석계역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국외대, 경희대, 한예종, 서울과기대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중계동 학원가는 차량으로 2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랑천과 한천 근린공원 등 자연환경과도 인접해 있고요. 이 대중교통의 경우 향후 GTX-C 노선이 들어서는 광운대역을 통해서 강남권에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는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과 1호선 광운대역, 7호선 공릉역 등이 단지와 가깝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22일부터 이 단지 인근에 서울 아이파크 갤러리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습니다. 분양 일정은 25일 특별공급,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순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7월 1일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공급되는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지부터 일정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단지로 가볼까요? 네, 이어서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의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소개해드립니다. 상인동 160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총 990가구 규모로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9개 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용 면적은 84AB, 113, 117제곱미터입니다. 사실 해당 단지는 본격 분양에 돌입하기까지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분양 승인을 받은 게 이미 지난 6월인데 시행사의 자금 사정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특히 대구 지역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분양 일정을 미뤄온 건데요. 다 지어놓고도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서 한동안 좀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로 했습니다. 단지 특징은 이 후분양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분양 대금을 받고 분양하는 선분양과 달리
후분양은 실물을 확인한 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도 후분양 전환을 놓고 많은 논의가 펼쳐지고 있죠. 발코니 확장과 주방, 욕실 고급화 옵션도 무상으로 제공되는 게 또 이 단지의 장점입니다. 왕복 12차로인 상화로에 인접한 아파트입니다. 조망권이 상당히 잘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군과 대중교통 인프라는 단지 반경 500m 내에 상인초, 월곡초, 도원중, 상인중, 도원고등학교 등이 들어서 있고요. 대구 지하철 1호선인 상인역이 1.3km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한실공원 등 녹지와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 대구 보훈병원 등이 단지 가까이 위치했습니다. 이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여서일까요? 인근 단지보다 분양가 시세가 조금 셉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6억 3천만 원인데 인근 시세보다 약 2억가량 비쌉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순으로 분양 일정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4월 1일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과연 청약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지 만나봤고요. 다음 단지로 바로 가볼게요. 네, 다음은 이 충남 천안에 공급되는 GS건설의 자이 단지입니다. 성성자이 레이크파크입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87-3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성성 8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입니다. 아파트 1,10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일반 분양 물량은 883가구로 꽤 많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 8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공급되는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로 단일 평형입니다. A, B, C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됐습니다. 약 2만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천안의 신흥 주거타운 성성 호수공원 일대에 조성되는 단지입니다. 이 때문에 쾌적한 자연환경과 교육, 교통, 편의시설 등을 다양하게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단지 앞에는 어린이공원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와 호수고등학교, 성성 2중학교 등이 향후 단지 주변에 위치하게 됩니다. 번영로와 삼성대로를 통해 천안 도심과 경부고속도로 등에 진입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쉬운 편이고요. 이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그리고 이미 개발을 통해 조성된 성성지구내 생활 인프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천안사업장과 천안공장이 밀집한 천안 234 일반산업단지, 천안유통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와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 직주 근접 요건도 갖춘 곳으로 보이고요. 향후 배우 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신작 도서가 채워진 대형 서점 큐레이션 도서관을 비롯해서 호텔급 시설이 갖춰진 게스트하우스가 도입됩니다. 이 사우나와 스크린 골프장, 골프 연습장, 필라테스 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외에 다양한 테마 조경과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 어린이 놀이터, 자이 스마트홈 시스템 등 최첨단 시스템이 단지에 적용됩니다. GS건설이 최근 22년 만에 자이 브랜드를 리뉴얼한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 이 로고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검단 아파트 사태 등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성성자이 레이크파크의 새로운 자이의 모습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순으로 분양 일정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4월 1일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GS건설이 이 자이 브랜드를 리뉴얼한다라고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과연 이 단지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기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당첨자 발표 앞둔 아파트들 점검을 해주신다고요? 네, 오랜만에 이 청약 결과 발표 단지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 발표 단지 중 수도권인 파주와 안양에서 발표하는 2개 단지입니다. 먼저 파주 문산역 3차 동문 D 이스트 센트럴입니다. 동문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81-61 1원에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문산 3리지구 재개발을 통해 공급됩니다. 총 950가구로 물량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도 748가구에 이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9에서 28층 7개 동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은 중소평형대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임대단지인 39제곱미터를 비롯해서 59AB, 74, 84제곱미터가 제공됩니다.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시하며 지난주 청약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수도권 지역에 집을 구하는 이유 중 첫 번째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문산역 3차 동문 D 이스트 센트럴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4억 중반대, 59제곱미터는 2억 원 후반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수도권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단지 앞에는 경의중앙선 문산역이 위치했습니다. 향후 인근 대곡역을 지나는 GTX-A 노선으로 환승하면 서울역까지 40분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문산초와 문산동 중 파주고가 위치해 있고요. 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인근에는 문산북중, 문산고도 위치했습니다. 파주 문산 일대에 이미 동문건설의 1차 동문 굿모닝힐, 문산역 2차 동문 D-이스트 단지들이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문건설이 파주 문산 일대를 이 동문 브랜드타운으로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6일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1월 1일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단지였는데요. 당첨자 발표일 11월 26일이라고 하니까요. 일정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지 가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DLENC의 아크로 단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5번지 1원에 들어서는 아크로 베스티뉴입니다. 호계 온천지구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입니다. 역시 1000가구가 넘습니다. 총 1011가구 규모고 일반 분양 물량은 391가구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10개 동 규모고요. 전용 면적은 39, 59AB, 74B, 84제곱미터로 구성됐습니다. 이 DLENC가 안양, 특히 평촌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하이엔드 단지 아크로인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1순위 청약 모집에서 평균 경쟁률 5.66대 1을 기록했는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B타입에서는 19.2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선분양으로 계획했다가 후분양으로 바뀌면서 분양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15억 후반대까지 나왔는데요. 비서울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흥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이 경쟁률을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4호선 범계역 역세권 단지입니다. 이 평촌 신도시의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단지인데요. 롯데백화점과 CGV, 뉴코아 아울렛, 범계역 로데오 거리 등 평촌 도심과 쇼핑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도보권의 호계초를 비롯해 범계초, 범계중, 평촌고등학교 등으로 이동도 편리합니다. 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평촌 학원가 이용 역시 수월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에는 DLENC의 특화 설계 C2하우스가 적용됩니다. 현관 앞에는 자전거와 유모차 등을 수납할 수 있는 대형 팬트리가 설치됐고 이 주방에는 6인용 식탁까지 들어갈 정도로 넓은 공간이 제공됩니다. 11월 27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이 단지의 입주 예정일은 2025년 2월 1일입니다. 네, 송정은 기자와 함께 청약 캘린더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시향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